중국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우호적이지 않은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 결국에 이제 미국의 경기가 이렇게 개선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감주가 부진하다는 건 약간 또 수급 쏠림 현상도 일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카카오가 그동안 충분한 기간 조정 받았고 진정될 때 그때 조금 더 조금 안정적이지 않을까. 염승환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주말도 좀 액티브했죠. 예, 네. 미국 고용지표 가지고도 이야기가 좀 네, 있었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중국의 수출입 통계 7월 물가지수가 발표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또 커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이 상황을 한번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7월에 중국 이제 그 수출입 데이터가 지난주에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이게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안 좋게 나왔죠. 그래서 예상을 한 20% 정도 증가할 걸로 수출을 예상을 했는데 한 19.3% 정도 나오면서 예상치에 이제 조금 못 미치는 좀 모습이 나왔고, 최근에 중국이 좀 지표가 생각보다는 지금 좋지가 않거든요. 좀 좋지 않은 흐름으로 좀 자꾸만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경기에 대한 이제 우려감으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입도 역시 예상치를 좀 하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수출도 좀 일부 우려되는 좀 모습이기도 한데 수입도 이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는 중국이 그만큼 좀 경기 자체가 이렇게 좀 개선되는 모습을 안 보인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어떤 이제 수입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또 판매하는 나라인데 이 수입이 준다는 거는 이것도 글로벌 경기가 좀 안 좋지 않나? 뭐 이런 또 우려감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이제 좀 부담이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9% 증가한 걸로 나와서 예상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예상이 한 8.7%, 그 다음에 이 소비자 물가지수는 1% 정도로 증가한 걸로 나왔는데 예상은 0.8% 정도로 일단은 좀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다 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물가 부담은 좀 여전한 상황인데 일단은 그래도 조금씩은 이제 연말로 갈수록은 조금 이러한 기조는 좀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물가지수 흐름은 좀 앞으로 상황은 조금 더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중국이 지금 최근에 그 지준율도 먼저 인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규제 이슈도 좀 있었던 것처럼 약간 이거 속도 조절 좀 하면서 그 경기가 좀 하강 압력을 좀 받는 데이터들이 조금은 나오고 있어서 중국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우호적이지 않은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중국만의 상황이죠. 미국은 지표 잘 나오고 있죠. 네, 미국은 그 고용 지표가 뭐 이번에 아주 굉장히 너무, 좋다고. 너무 잘 나와가지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금리도 좀 오히려 올라가고 고용자 수도 지금 회복이 되고, 근데 다만 이제 이것도 그 조사한 기관이 7월 중순까지 보통 이렇게 데이터를 조사를 한대요. 근데 그게 이제 나온 거다 보니까 7월 후반부에 사실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정말 많이 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좀 반영은 안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8월 달 고용 지표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만 이게 진짜로 개선되는지 이거를 우리가 좀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잘 나온 건 맞고 금리도 올라갔고 미국의 성장주 빠지고 경기 민감주는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에 증시가 좀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좀 경기가 중국도 안 좋은데 미국도 안 좋으면 어떡하나 이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리스크가 완화는 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참 시장이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도 경기 민감주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안 가요. 아니 안 좋은 거는 반영을 하고 네. 좋은 거는 별로 반영을 안 해. 오히려 성장주가 훨씬 강하고요. 지금 그 경기 민감주 대표 기업들은 막 급락을 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결국 이제 중국의 데이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 이제 미국의 경기가 이렇게 개선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감주가 부진하다는 건 약간 또 수급 쏠림 현상도 일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도 됩니다. 오늘 너무 또 카카오뱅크로 물리다 그렇죠. 보니까 일부 좀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은 민감주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좀 힘을 못 쓰는, 그러니까 미국의 지표는 어쨌든 되게 잘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계속 논란이 됐던 게 미국이 좋지만 이게 피크아웃 아니겠냐라는 네네. 걱정. 이게 이제 좀 시장의 불안 요인이었고 또 중국의 그 규제 이슈 때문에 중국이 네네. 그냥 급락을 해버리는 일들이 네, 여러 날 맞아요.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도 막 흔들리고. 네.
근데 일단 이 이슈는 계속 진행이 된다고 봐야죠. 끝난 건 아니죠. 규제 이슈는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뭐 저번에 보니까 이제 뭐 동영상도 뭐 규제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별 얘기가 다 돌아요. 아, 오늘 뉴스 보니까 뭐 엔터 연예 산업 예, 이쪽도 맞아요. 뭐 건드린다고 뭐 예,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확산될지 모르겠고, 근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동안 사드 리스크 때문에 중국에서 이걸 다 커트를 해버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비중이 높지 않으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규제 이슈가 주가에 영향을 안 주는데, 만약에 근데 중국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생각하면 정말 주가가 아마 부러졌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아직은 그런 모습은 없기 때문에 다행이긴 한데, 중국의 규제 이슈가 좀 어려운 게, 이게 규제가 이게 이 사교육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이 게임으로 이제 또 넘어가기도 하고, 거기다 뭐 동영상, 엔터 여기까지 넘어가고, 일각에서는 또 중국의 고가 화장품마저 이거 규제하는 거 아니냐, 이거 빈부격차 조성한다고. 그렇지. 이래버리면 또 화장품 회사들한테 타격. 이거는 그냥 아직 결정된 게 아니라 이런 얘기들이 돌아요, 막 지금. 이게 너무 규제를 강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당분간은 그 중국 정부에서 확실히 뭔가 좀 선을 긋는 발언을 하기 전까지는 규제 이슈는 좀 당분간은 이어진다라고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것 때문에 주식을 팔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는 게, 우리나라 기업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게임 회사도 그렇고요, 뭐 엔터사, 뭐 드라마 제작사, 옛날엔 비중이 있었어요. 꽤 컸죠. 꽤 컸는데 지금은 사드 사태 이후로 이게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좀 여러분들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뭐죠? 전에 안희화 교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중국 정부가 지금 되게 민감하게 보이는 게 그 빈부격차에 대한 맞아요. 그 해결 네, 문제. 맞아요. 그다음에 하나는 자본가 세력이 너무 커지고 있으니까 자본가. 예, 이 돈의 불균형. 하여튼 요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볼 때는 너무 막무가내라. 그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그러면 아예 주식시장도 이거 사실은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렇게 규제할 거면. 근데 이해는 안 가지만 중국은 일단은 내부 단속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거에는 이제 미중 갈등이 뭔가 점점 어려워질 거라는 어떤 그런 게 좀 깔려 있는 그런 것 것도 같아요. 있고요. 근데 되게 이제 규제를 하더라도 모든 걸 규제하는 게 아니라, 또 규제를 오히려 안 하고 지원해주는 쪽은 미국과 싸우는 쪽 있잖아요. 그렇지. 반도체, 뭐 배터리라든가 뭐 이런 쪽은 오히려 지원책이 더 나오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전략은 명확한 것 같아요. 내수에서 약간 이제 자기네보다 좀 크려는 거는 좀 약간 막고, 이제 외부 쪽에서 미국과 경쟁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좀 그런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것 같아요, 중국은. 네. 자, 이번 주에 이제 MSCI 리밸런싱이 있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에코프로비엠이 상당히 시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편입되는 거 아니냐, 신규 편입. 네. 뭐 이런 기대감들도 있고 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관련 이슈는. 지금 에코프로비엠하고 이제 몇몇 업체들 여기 보니까 카카오 게임즈, SK 아이테크놀로지 그 세 개 종목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중에 뭐 어느 기업이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중에 하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MSCI가 규정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유통 주식수하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3개월 동안의 주가 변동하고, 또 경쟁사들하고의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니까 이번에 무조건 편입된다, 이런 게 좀 없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게 어렵냐면은 그 이제 앞으로 이제 리밸런싱을 할 때, 이제 결정을 할 때 특정한 날짜 하루를 찍어서 결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때 이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짜를 찍는지는 몰라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특례 편입이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상장이나 뭐 이런 거 하고 나서 15일 동안에 그 어떤 시가총액이 50이 이상으로 유지만 되면 그 다음에 그 옵션 만기일에 이제 코스피에 특례 편입하거든요. 우리나라 네.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 날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MSCI는 그 날 하나를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날이 만약에 아니면. 그래서 되게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언론 보도로는 에코프로비엠, 카카오게임즈, SK 아이테크놀로지 세 개가 거론되지만 세 개 다 안 될 수 있다는 거 꼭 염두를 해두시고, 이 세 개가 다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11일 날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그 12일 날 나오겠네요. 한국 시간으로는. 근데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11일 날 발표가 되니까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편입되는 종목은 이제 수급이 들어오니까 좋은데,
LG생활건강 우선주는 편출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기업은. 그래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가 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편입 가능성? 예, MSC 아니 편입이 이미 됐어요. 아, 이미 됐어요. 이미 돼버렸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를 해버렸더라고요. 아, MSCI 워낙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그러니까 저녁에 공지가 떴어요. MSCI 지수에 8월 20일 날 종가에 편입이 된다. 예,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도 좀 많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상장하자마자 MSCI 편입되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2017년도에 넷마블이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대요. 상장하고 바로 편입됐대요. 그거 이후로 이제 4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되게 좀 드문 케이스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SK텔레콤 주주분들은 SK텔레콤은 이번 달 말에 이제 그러니까 발표는 8월 11일 날 하는데 그 리밸런싱 이제 이렇게 이제 사고 파는 거는 비중을 줄이고 이제 증가시키는 거는 이번 달 말에 하거든요. 근데 SK텔레콤은 외국인들 편입 비중이 축소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한도가 거의 다 찼대요. 우리나라 지금 통신회사들은 외국인들이 49% 이상 못 사거든요. 지분율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살 수 있는 게 한 3%도 안 되나 봐요.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물량이 전체 지분 중에. 그러니까 이제 MSCI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유통 물량 계산을 했더니 이게 얼마 안 되니까 이번 달 말에 있을 그 MSCI 리밸런싱에서 이제 강제적으로 편입 비중을 줄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SK텔레콤 주주분들은 좀 그런 충격이 일부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되, 근데 그거는 이제 일시적인 그렇죠. 수급 악재니까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한 번에 충격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좀 감안을 하시고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카카오뱅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안 할 수가 없죠. 네. 지금 뭐 첫날 상한가 같고 지금도 뭐 한 23%대 가까이 오르는 것 같은데 24% 올랐네. 오늘도 지금. 거의 뭐 상한가 거의 뭐 상한가 네. 근처까지 네. 왔는데 네. 어때요? 이 예상하고 좀 시장의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좀 많이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사실 뭐 저도 이렇게까지는 상상도 못했고요. 지금 사실 시가총액 40조면 어마어마한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카카오뱅크 시총 41조가 신한지주하고 KB금융 합친 거예요. 둘이 합치면 4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엄청난 지금 밸류에이션 받는 거고, 은행으로 보면 너무나 비싼 건 맞는데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은행은 은행인데 이제 플랫폼이 뒤에 붙은 은행이다. 그렇게 보면 주가가 아주 비싼 건 사실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카카오라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뭐든 지금 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뭐 대출 상품도 더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고. 근데 다만 문제가 지금 카카오뱅크는 완전한 은행은 아닌 게 아직까지 기업 대출도 못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담보대출도 아직 못 하는 상황인데 이제 올해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카카오뱅크를 보는 입장에서는 결국 그걸 보는 것 같아요. 아, 은행인 건 알겠는데 카카오가 붙었지 않냐. 그리고 이 카카오뱅크가 기존의 은행들을 잠식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 누구도 못하는 그런 또 핀테크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이용하신 분들이 락인 효과가 있는 게 한 번 쓰면요 자주 쓰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 편하니까. 그렇지. 기존 은행 앱의 좀 단점이 좀 무거워요. 이게 써보신 분들, 저도 써봤는데 이게 약간 느려요. 속도가 느렸고, 왜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메뉴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카카오뱅크는 태생 자체가 이제 IT 플랫폼 기반이다 보니까 굉장히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가지고 가볍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속도도 빠르고 송금하기도 너무 좋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젊은 분들이 계속 쓰게 돼서 나중에는 카카오뱅크가 정말 국내 1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까지 지금 감안을 하고 주가 좀 반영을 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질은 은행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플랫폼도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회사의 본질은 어쨌든 은행입니다. 그렇지. 결국 예대 네, 마진으로 맞아요. 수익을 낼 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혹독한 테스트 기간이 분명히 와요. 그리고 정부 규제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 굉장히 심하게 하잖아요. 정부에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한다라면은 너무 여기서 우리가 카카오뱅크 올라가면 기분은 좋지만 흥분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총 40조 제가 봐도 결코 싼 주가는 아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MSCI 좀 이벤트까지 붙어가지고 주가가 좀 더 갔고, 거기다 다음 달에요 9월에 그 코스피 200 또 특례 편입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특례 편입을 하게 되면 또 기관들 매수가 들어와서 그렇죠. 한 번 더 움직일 수도 있는데, 다만 이 회사 지금 주식 수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보호회수 물량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약간 리스크 요인이니까 지금은 사실 뭐 카카오뱅크를 누가 어떻게 감히 뭐 가치를 얘기를 하겠어요. 이거는 뭐 그렇죠. 네. 근데 그- 각자의 판단인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뻘쭘한 건 BMK일 것 같아요. 비행기 아 기억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약간 뭐 보고서 쓰고 근데 보고서 쓰는 것까지는 저는 아니 뭐 애널리스트가 자기 의견 쓰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은 전혀 안 이제 해요. 그 어쨌든 기업 본질에 대해서 얘기한 그럼요. 거니까. 그거는 왜냐면 그분은 주가 예측한 게 아니라. 은행으로 본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좀 아쉬웠던 게 표현이 좀 너무 과격하셨어요. 왜냐하면 청약을 아예 하지 말라고 그냥 대놓고 써버리죠. 그랬어요? 예. 이걸 청약을 하면 안 된다. 약간 그거 안 쓰셨으면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청약까지 하지 말라고 좀 써가지고 조금 이제 이슈가 됐었던 거죠. 예. 지금 어쨌든 첫날에는 외국인들이 뭐 415만 주, 기관도 한 118만 주 네. 이런 식으로 사줬기 때문에 이게 확 올라갈 수 있었는데 처음에 좀 사실 하락 반전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주가가 오늘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지금 뭐 팔고 있네요. 오늘은 팔아요. 많이 파는 건 아닌데 음. 일단 금융업종에 대해서 오늘 보면 320억, 기관이 430억. 그래서 일단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누가 사냐면 거의 지금 사는 쪽은 개인 투자자. 개인 투자. 금융업을 개인들은 오늘 전체 주식을 7,800억을 사는데 제일 많이 산 거는 전기전자입니다. 아마 삼성전자로 추정이 되고요. 일단은 그치. 그 다음에 의약품 그리고 이제 금융주 이렇게 좀 사고 있는데 원래 개인 투자자분들 아시겠지만 금융주가 관심 없어요. 그렇죠. 거의 재미없다고 안 삽니다. 생각하는 네, 섹터니까. 안 삽니다. 그러니까 근데도 금융주로 오늘 800억 산 거는 제가 유추하기로는 거의 카카오뱅크 좀 매수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근데 장중에는요 우리가 이런 업종별 수급 보고 유추는 하지만 정확하게는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그 그렇죠. 누구도. 그래서 끝나봐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 점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HTS에는 외국인이 한 29만 주매도 기관도 한 18만 주 네, 그렇게 매도 이런 그게 정도로만 나오는데 추정으로 나와 있어요. 추정이잖아요. 네. 이건 끝나면 끝나봐야지 바뀔 알지.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3시 한 40분에 나오는 데이터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는 분들 지금 속쓰리잖아요. 예. 또 못 따라간 분들은.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막 이거 또 혹시 상한가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추격 매수 이렇게 하기에는 이미 좀 늦었죠. 그거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저라면은 보유는 일부 더 할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다면 반은 팔 것 같아요. 일단 주가 많이 오른 건 사실이니까 사는 건 절대 아닌 것 같고. 근데 왜 반은 파냐? 왜 그럼 거면 다 팔지 왜 반만 가져가냐? 왜냐면 여전히 흐름이 좋잖아요. 좋은데다가 코스피 200 편입도 다음 달에 대기를 하고 있어서 완전히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절반 정도 보이는 좋은데 이거를 지금 시총 40조가 넘고 은행업종에 비해서 지금 너무나 비싼 밸류를 받는 상황에서 여기서 추격 매수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서 뭐 나는 트레이딩 하겠다. 그거는 뭐 각자 알아서 하시면 좋겠지만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은 좀 한번 기다렸다 사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조정이 한번 올 네, 것이다 이렇게 네. 봐야죠. 알겠습니다. 이게 뭐 하이브도 그렇고 전부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좀 이렇게 가다가도 나중에는 또 조정은 좋은 또, 가격에 네, 살 맞아요. 기회를 네, 줬죠. 한 번씩 오더라고요 가격대.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앱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앱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의 움직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카카오 조정은 끝났다고 봐야 될까요? 카카오가 그러니까 원래 실적이 이번에 되게 안 좋게 나온 걸로 나왔었어요. 금요일날 그렇죠. 예상보다. 근데 이제 뚜껑을 열어봤더니 주식 보상 비용이라고 아마 이제 직원들한테 주식 좀 준 게 있나 스탁옵션 봐요. 준 예. 거. 그것 때문이었고 그거 제외하면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성장도 여전히 잘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에서 지금 고성장, 특히 광고가 핵심인데
광고 매출이 급증했고요. 특히 우리 그 카카오톡 보면 카카오톡 그 채팅창에 채팅 이 목록에 광고 하나씩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그렇죠. 이제 그 카카오의 가장 핵심적인 그 수익 내는 그 사업인데 톡 비즈버드라고 합니다. 이게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고 이번 실적에서 되게 고무적이었던 게 카카오가 그 모빌리티 그게 좀 많이 매출이 늘어났나 봐요. 그러니까 모빌리 우리 그 호출하잖아요. 호출하는 게 역대 2분기가 사상 최대 자동차. 예, 운행 건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걸 뭐 수수료도 올린다 또 아니면 대리운전 회사도 인수하는 것 같은데 모빌리티 쪽으로 좀 계속해서 이 영업력을 늘려가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 카카오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웬만한 것들이 지금 카카오하고 연결이 안 된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분명히 독점 이슈가 나올 거 나중에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거의 지금 카카오가 그만큼 근데 독점이더라도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독점이라는 게 이제 한 기업이 모든 걸 장악하면 독점이 될 수도 있지만 사용자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미국은 그렇더라고요. 사용자가 피해를 안 봤으면 반독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규제할 명분은 없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한국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카카오가 워낙 뭐 우리 국민들한테 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게 뭐 우리들한테 불편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뭐 이 택시 호출도 그렇고 이제 편리한 것도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있어서는 규제 이슈가 크지는 않을 것 같지만 나중에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제 어쨌든 확장하는 건 사실이니까 여기저기 엄청난 지금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 그룹의 시총이 100조가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합치면. 그래서 지금 거대한 하나 이제 회사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의 규제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 카카오가 그동안 충분한 기간 조정 받았고 저는 14만 원에서 이제 바닥은 찍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16만 원, 17만 원 이렇게 레벨업을 하려면 이 카카오뱅크가 지금 이렇게 상장을 하면서 수급이 사실은 글로 쏠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카카오한테도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카카오만 샀을 수량이 뱅크로 가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오히려 피해주라고 봐도 돼요. 수급적인 면에서는. 그래서 카카오 주가가 조금 약간 진정될 때 그때 조금 더 주가가 안정적이지 않을까. 지금 카카오뱅크가 상승하는 거에 따른 어떤 반사 효과로 상승하는 거에 지금 넘어가지 말고 예, 조금 더 맞습니다. 예. 지켜보자. 이게 진짜로 카카오뱅크가 20% 올랐으면 오늘 카카오도 5, 6% 올라야 되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근데 사실은 전혀 못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수급적으로는 오히려 이게 분산돼 가지고 카카오 주가에는 오히려 좀 안 좋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급은.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잘 참고하시고요.